파주환경운동연합의 정명희 사무국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이 살아갈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라고 합니다. 뭐였어? 욕까지 올 때까지 사무국장은. 아마 제가 하는 발언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야기가 제 말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요. 뭐 사업체 측의 뭐 이야기를 전해러 온 게 아니고, 제가 신도시 주민으로서 느꼈던 바, 제가 시민으로서 느꼈던 바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정지역 파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하고 현실이 괴리된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파주 역시 SRF 발전소가 2년 전에도 주민반대에 의해 무산되더니 올해 또 산자부의 사업 승인을 받아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시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지난 4월부터 18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발전소와 두 곳의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18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취득세하고 그 세금이 처음에 1000억이 파주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매년 25억씩 파주시에 세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대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SRF가 폐기물을 태우는 시설이기에 운정 쓰레기 소각장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 신도시는 2011년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1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태운다 하여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소각장이 함께 들어와 가동하게 되었지요. 최첨단 설비로 지역 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하루 평균 45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을 95m 높이의 굴뚝을 통해 매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운정지역 악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인 운정맘과 파주맘에 올라와 있는 민원 건수가 400건이 넘고 있어 파주시에 문제 제기를 하였지만 시에서는 법정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주민들이 작년 가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남동풍이 부는 흐린 날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빨래를 말린 가정에서는 아침에 빨래에서 탄 냄새가 나서 다시 빨았다고 합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잔 어린이가 아침 등교길에 목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똑같은 증상의 환자가 다녀갔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민은 6년 전 이사를 왔는데 깨끗하다고 해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아이가 천식이 생겨서 몇 번 호흡곤란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는 밤마다 나는 악취가 원인이라는 생각에 파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이젠 희망을 버리고 이사를 가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 아이가 다니는 소아병원에서도 운정지역 호흡기 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학회의 보고할감이다. 라고 하였고 미세먼지 강의를 하던 교수님께서도 운정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은 낮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밤엔 떨어지는데 운정지역은 낮보다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24시간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는 소각장 때문입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공기 중의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미세먼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정환경관리센터 견학 갔을 때도 1시간 이상 머물러 있었을 때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파주시 공무원, 저는 공무원들을 이곳에서 근무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본격 가동한 천연가스 발전소는 이게 셰일가스가 원료입니다. 배견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배견은 수증기일 뿐이라고.
근데 이른봄 기온이 낮은 오전엔 아예 구름 공장처럼 발전소 상공으로 흰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주민들이 깜짝 놀라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백연은 수증기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들 하지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백연도 시각공해, 감성공해라고 법적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겨울철 저기압 상태에서 백연이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도로로 깔려서 도로가 결빙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발전소 주변의 농민들은 농작물에도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소각장과 천연가스 발전소 두 곳 모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치 아까 말씀들 하셨죠? TMS라고 굴뚝에다가 장치를 답니다. 그럼 그 배출 허용 기준치 미만이면 건강에 안전하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은 정말 수증기라 인체에 무해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기준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포 신도시 발전시설 역시 최적의 대기오염 제어 시스템을 반영해서 먼지, 중금속 제거 효율이 99.99%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설계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파주시에서의 두 가지 사례도 계획 단계에서는, 이런 공청회 단계에서는 최첨단 시설에 국내 발전소 중 가장 우수한 백연 저감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악취가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고 백연은 저감 장치를 했다는데도 구름처럼 나오고 있으니 주민들은 더 이상 정부나 시의 거창한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 도쿄도에서는 굴뚝 연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연기도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백연도 분명 제거 시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싸다고 싼 업체를 입찰에 맡기고 설비를 맡겼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은 기업의 경제적 비용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 정책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소각 중심의 폐기물 처리 정책을 부추기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쓰레기가 돈으로 변화되는 SRF 발전소는 기업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지요. 폐기물 소각이 아닌 자원 절약, 재활용과 순환 자원 경제 구축 등 폐기물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법에 대해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파주시의 사례가 내포 신도시에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지혜와 연대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